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땡땡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땡땡이 뭘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자, 이거 제가 왜 준비했냐면 며칠 전에 연구소로 어머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자녀가 고2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불합격의 기준을 대부분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나온 질문이죠. 현장에서 이게 오해가 되게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이 많아야지, 또는 남들이 하지 않는 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오해가 많은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생기면 그 관심에 따라서 뭔가 결과물이 튀어나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정관이 집중적으로 보는데 활동을 많이 했다고 좋아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싶은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학의 고민은 입학한 학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면 안 되겠죠.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대학이 학생은 잘못 선발한 거잖아요.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입학해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다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아하게 되면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수강하는 것. 예를 들어 물리학과 지원자가 물리1과 물리2는 들어야 되겠죠. 올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약학과요? 약학과 지원자는 화원화도 잘 듣겠죠. 생명과학원, 생명과학도 잘 듣겠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강을 잘 해야 됩니다. 기본이고요. 두 번째, 관심이 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1을 수강했어요. 물리2도 수강했어요. 그럼 물리학과 지원자 중에서 드론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드론 원리를 잘 찾아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다른 친구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 지원자는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남들 유튜브 볼 때 본인은 자료 찾아서 드론에 대해서 준비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관심이 있었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드론에 대해서 준비하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자, 드론 원리를 발표했어요. 드론의 쓰임새를 보니까 택시도 있고 배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참 이 지원자는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잠깐만, 사람도 실을 수 있고 택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프로펠러의 개수나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무게를 보통 정확하게는 하중이라고 그러죠. 이 하중을 들 수 있는 양력을 어떻게 계산하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력을 계산해 보려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겠죠. 계산 못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본인의 관심사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사정관은 이런 관점에서 이 지원자의 관심이 어떻게 구현되고 확장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물리1도 수강하고 물리2도 수강하고 드론 원리도 발표하고 드론 양력도 계산했어요. 물리가 9등급이에요. 사정관이 좋아하지 않겠죠. 고민을 많이 하겠죠. 한이에는 분명히 관심도 있는데 왜 내신이 낮을까? 진짜 궁금하면은 면접에 있는 전형이라면 면접장에 불러서 물어보겠죠. 그런데 면접에서 대답을 잘 못한다. 아, 그냥 누가 해줬구나. 어디서 자료를 베꼈구나 라고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모든 결과물은 내신의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물이 있어요. 내신 1등급이야. 아, 얘는 진짜 잘하는 애구나. 결과물이 있어요. 내신이 낮아요. 얘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양로원 봉사를 갔습니다.
그럼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요. 보통 양론 봉사활동 간다? 사회복지학과 애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을게요. 간호학과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론 봉사를 가서 보겠죠. 과연 노인분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어떻게 처방을 받고 있는지, 병원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본인도 장래 꿈이 간호사라고 하면 그 노인분들을 본인들이 나중에 케어할 수도 있고 뭐 치료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어봐서 그런 고충들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행정학과 지원자라면 기본적으로 양로원 설치 기준 근거는 뭐지? 관심 있을 거예요. 양로원 설치 기준 할 때 면적 기준은 얼마일까? 주무부서는 어디지? 1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지? 얘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지원자는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양로원에 보통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왜 양로원이지? 양로원에 투표소가 설치된 이유는 뭐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투표율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고민할 수 있겠죠. 약학과 지원자들은 노인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약국 가서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약국에 가게 되면 한 3개월치 약을 받으면 좋은데 약사 한 달치밖에 약을 안 줘.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이고요. 의학과 지원자들은 이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얼굴에 검은 것들이 뭐지? 검버섯? 검버섯 원인이 뭐야?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꾸부정하시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원인이 뭐지? 뭐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국문과 지원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옛날 얘기를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기 옛날에 들었던 뭐 구전동화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겠죠. 기계과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동 휠체어 같은 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유심히 보겠죠. 저 원리가 뭐야? 저건 배터리를 왜 저걸로 하지? 물리학과 지원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안 들리시면 보청기를 하잖아요. 보청기 원리가 뭐지? 소리를 증폭하는데 소리를 증폭하려면 소리를 집음해서 그걸 증폭해야 되잖아요. 저 회로의 원리가 뭐지? 수의학과 지원자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워낙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우니까 노인들이 키우기 쉬우면서도 좀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들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양로원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로원 봉사를 가서 본인이 관심에 따라서 학교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관련 교과에서. 그래서 전공과 계열과 관련된 수업을 잘 듣고 이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습은 종합전형은 활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1, 고2, 고3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고3은 조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고2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다는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서류를 꾸며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무슨 활동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심으로 안경 쓰고 활동을 하고 그 활동 속에서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막 채워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본인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내신을 최대한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 고1, 2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물을 관심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짧은 시간 준비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